저는 Community is all you need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허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자기소개를 해야 제가 왜 이 주제로 발표하는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RL 스타트, 퀀트 스타트, SSL 스타트, 요건 자가지도 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분야를 다루는 커뮤니티고요. 또 PR113이라는 논문 리뷰 커뮤니티, 이렇게 4가지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의 커뮤니티 리더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퀀트 리서치 회사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퀀트 하는 회사에서 파트타임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시스템 트레이딩과 인공지능 연구 개발입니다. 또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발표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벨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허예찬은 몰라도 벨만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요. 오늘은 일단은 왜 AI를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AI 교육에 대한 세션이니까 저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AI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이 강연의 메인 주제인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티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커뮤니티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생겼으면은 조직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겠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 그리고 저는 어떻게 4가지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AI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AI가 앞으로는 이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이 아니라도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보험 등의 직종에서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SQL이 이제 DB에서 그 빅데이터를 쿼리해오는 그런 언어인데요. 그런 것쯤은 다 배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우리에게 엑셀처럼 아주 간단한 툴로서 많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시든 데이터와 또 우리에게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여시켜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AI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2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은 우리가 주로 언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 그냥 언어요. 영어 같은 언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먼저 말을 해보고, 먼저 그냥 읽어보고, 진짜 원어민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일단 진짜 아웃풋부터 보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런 알파벳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야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탑다운인데, 그에 비해 바텀업은 이제 우리가 수학 같은 학문을 배울 때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먼저 기본 개념을 외우고, 기본 개념이 전혀 연결되지 않지만 일단 기본 개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쌓아 올라가서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는 뭔가 되게 멋있는 그런 아웃풋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2가지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2가지 학습 방법 중에 자신에게는 어떤 학습 방법이 맞는지를 이해해야 인공지능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배울 때 탑다운과 바텀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을 인공지능을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이나 2가지 중에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다수의 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툴로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본업이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쪽 데이터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을 빠르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나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할 거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아니면 진짜 인공지능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부터 차근차근 바텀업으로 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에서 사실 탑다운은 제일 탑에 있는 건 당연히 프로덕트겠죠. 우리가 뭔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덕트.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돌아가는 코드들이 있을 거고, 그 코드들을 바치고 있는 이론이 있고, 마지막에는 더 깊은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코드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완전 수학에 대한 아주 깊은 이론이죠. 흔히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인공지능 배우려면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선형대수, 뭐 위상수학 사람들이 막 배우라고 하는데 그런 거 너는 다 하고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인공지능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실은 답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빨리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수학책을 들이대고 이거 공부해야 인공지능 하는 거지, 안 하면 넌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일 거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인공지능을 배울 때 바텀업과 탑다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거기 퀴즈쇼에도 나왔었나요? 네. 케글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을 처음 배울 때 기본서를 먼저 봤어요. 저는 사실 모든 걸 배울 때 기본서를 하나 사가지고 쭉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쭉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서들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용어를 다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리서치 페이퍼, 실제 나오는 논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들로 뭔가 기술을 많이 익혔으니까 그 다음에는 케글 같은 컴퍼티션에 참여해서 진짜 데이터를 다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케글 같은 걸로 컴퍼티션을 해서 쌓은 업적들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요. 뭐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케글이 되게 좋은 취업 수단이 됩니다. 프로젝트나 인턴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탑이고 저쪽에 있는 게 가장 바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연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커뮤니티란 무엇일까요? 저는 커뮤니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를 딱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티의 기본은 커뮤니티의 어원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입니다. 누군가와 교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으로 어떤 강의식으로 내가 딱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으면 저분도 가르쳐주고 저분한테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익스체인지, 그로스, 이게 저는 커뮤니티의 가장 큰 세 가지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냥 잡담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냥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Q&A이고요. 제가 질문하고 누군가 답변하고 제가 질문에 답변해 주거나 그런 형태고,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그룹 스터디가 돼요. 우리가 이런 테마의 논문을 읽어보자, 우리가 이런 책을 같이 읽어보자. 혼자 하면은 되게 포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 커뮤니티에서 아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헤드헌터 같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되게 눈여겨봅니다. 이유는 이 커뮤니티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자기 지식을 매일 공유하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매일 성실하게 활동하고 자기 지식을 팀원들한테 잘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되게 성장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헤드헌터 분들이랑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여기 커뮤니티에서 함께 갈 유능한 팀원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인맥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되게 좋은 학교에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근데 학맥이나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저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에 기반한 네트워킹이 아니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은 되게 실력에 기반한 네트워킹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그냥 저는 그렇게 막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없을 때도 이제 막 많이 질문하고 많이 대답해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컨퍼런스 가서 아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인맥을 많이 쌓고 나중에 그분들이 좋은 기회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 다음에는 건전한 토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만약에 스타트업 대표다라고 하면은 커뮤니티만큼 베타 테스터들을 찾기 좋은 곳이 없어요. 베타 테스트,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거 좀 테스트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디테일한 의견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대충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온라인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에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네, 플랫폼이 필요한데 가장 큰 플랫폼이 스택 오버플로우. 이건 플랫폼인 동시에 커뮤니티예요. 사실은 그 세계 어떤 나라를 가서 완전 작은 나라에 가서 그냥 개발자처럼 생긴 분을 잡고 Do you know Stack Overflow라고 물어보면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커뮤니티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그룹이나 카카오톡. 제가 이건 되게 일상적이고 좀 그 약간 오락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커뮤니티잖아요. 제가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커뮤니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매일매일 할당하는 모티베이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그냥 재밌는 동영상 보러 갔다가 논문 리뷰 하나 보고 오고 그런 식의 커뮤니티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깃허브도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로서 생각을 합니다. 코드 저장 기능이 있는 커뮤니티. 코드를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럼 깃허브 이슈 밑에 되게 많은 커뮤니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엔 레딧. 레딧 안에서는 약간 페이스북 그룹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슬랙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제 좀 프라이빗하거나 클로즈된 커뮤니티들을 슬랙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스택 익스체인지는 약간 조금 더 학술적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클럽하우스는 이제 음성 기반의 그런 커뮤니티로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고 좋아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RL스타트에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음성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클럽하우스 방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 커뮤니티 플랫폼들은 자기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들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찾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커뮤니티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인공지능 커뮤니티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화학습이라는 분야의 인공지능 커뮤니티인 RL스타트, 또 비전 앤 AI 스터디, 또 로보틱스만 다루시는 AI 로보틱스 KR, 그 다음에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커뮤니티, 또 캐글, 케라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많은 플랫폼들을 다루는 커뮤니티 등 우리나라에 이런 키 AI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RL스타트 한 번씩 들려가지고 AI 페스티벌 보고 왔습니다 하면은 제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럼 왜 커뮤니티에서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그냥 집에서 책을 보는 공부는 되게 실패하기가 쉽다고 봐요. 저는 의지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책을 보면은 한 작심삼일이에요, 진짜로. 3일 만에 때려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 교류하게 되면 약간 뭐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티베이션을 받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면.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방법은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인공지능 처음 배울 때 사실은 저도 커뮤니티를 이용을 안 했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서점에 가서 인공지능 기본서라고 생긴 걸 하나 집어들고 읽기 시작해요. 수식이 나오고 코드가 나옵니다. 어려워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티를 찾고 좀 행복해지세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몰랐던 걸 명쾌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집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책이나 논문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이구나 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계속 교류하고 누구한테 알려주다 보면 실력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늘고 이런 네트워킹 그리고 채용 그리고 많은 기회들 뭐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제가 사실은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되게 그냥 절차와 그런 거 없이 만들었었는데 이걸 8가지 절차로 사실은 나눴어요, 최근에. 처음에는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테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행동 강령들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세부 분야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데 영어 커뮤니티는 크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만약에 IT, 비즈니스 영어를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영어를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IT 비즈니스 영어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라 라고 홍보를 많이 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만의 약간 특색이 있는 콘텐츠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스터디, 그 다음에 어떤 그 헤드헌터 분들이나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네트워킹 그리고 다른 그런 분들과 연결될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RL스타트를 만드는 건 저는 드론에 대한 연구를 하나 봤어요. 드론을 강화학습으로 제어를 했다는데 드론이 혼자 배우는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강화학습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시중에 한글로 된 기본서가 그때 딱 한 권밖에 없었고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 관련된 오픈 채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스터디로 우리 같이 이 책 하나 들고 공부해 봅시다 라는 작은 스터디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되게 커져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화학습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엔 되게 힘든 점이 많았죠. 처음에 사실은 제가 한 500명대까지는 저 혼자 채팅량의 한 60%, 70% 이상을 다 말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이 없으시고 대부분 그냥 들으러 오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한 1년 반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사실은 거기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제가 공부를 해야 뭔가 나눌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며칠 동안 아예 사라져도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8스텝으로 나눠보면은 모티베이션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스터디를 하는데 자료가 잘 없었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채팅방이 없었고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선택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는 되게 선호하는 플랫폼이었어서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룰과 좀 예의 바른 채팅에 대한 룰을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텐서플로우 KR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만든 컨텐츠는 제가 논문을 이제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강화학습에 관련된 기초 논문들 읽으면 좋은 논문 지금도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요약을 해가지고 줬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스터디들이 개최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채용 공고에 대한 문의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R113이라는 제가 2021년 8월에 만든 비교적 아주 최근의 커뮤니티인데요. 제가 블로그에 연재하는 메인 컨텐츠가 3줄 논문 리뷰입니다. 논문을 그냥 빠르게 읽고 3줄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리뷰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많은 양의 논문을 좀 빠르게 팔로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 분야만 제가 좀 공부를 했던 그 강화학습 분야만 논문을 좀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커뮤니티화 해보면 어떨까? 간단한 논문 리뷰를 커뮤니티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딱 커뮤니티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되게 저도 사실 RL스타트처럼 처음 한 6개월간은 제가 사실 거의 혼자 올릴 각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는 조금 커뮤니티 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논문 리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선순환을 여기서 들어오시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뭐 8가지 룰로 나눠보면 3라인 페이퍼 리뷰를 하는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챌린지 형태의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 또 어떤 포맷에 저희는 사실은 3줄 논문 리뷰만 올리는 커뮤니티라고 딱 룰을 박아놔서 그런 분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걱정은 없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RL스타트와 텐서플로우 KR에 주로 홍보를 했고 이제 이 PR113 자체가 어떤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거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저희 PR113은. 그 다음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또 네트워킹과 저는 이 PR113을 함으로써 어디서 강의할 기회, 여기도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강의할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커뮤니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은 좋은 사람들, 제가 사실은 고등학생 신분이고 되게 접하기 힘든 분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어떤 되게 이름을 말하면은 알만한 기업의 대표님들도 몇 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정치련 박사님들 그리고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막 게재하는 대학원생분들 이런 분들을 되게 먼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질문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교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 기회를 많이 가졌고요. 그런 네트워킹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기회를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했던 AI 프렌즈 세미나도 저기 옆에서 발표하고 계시는 이재현 박사님의 추천으로 제가 그런 좋은 발표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할 때 수학도 몰랐고 진짜 잘 아는 게 없는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예. 그런데도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계속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검색해 보고 또 기본서 보고 그렇게 그냥 계속 커뮤니티에 존재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되게 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이나 2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망설이지 마시고 인공지능 공부든 커뮤니티든 어떻게 시작하실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RL스타트에 오셔서도 인공지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조금 남들보다 일찍 했지만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